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는 쉬었고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요. 자, 그나저나 오늘 지금 투표, 네. 보궐선거하고 교육감 선거 지금 투표 서울시 하고 있는데 두 분 혹시 서울 시민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서울 시민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투표 하셨나요? 질문해도 될까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오늘 하시는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예,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시까지니까. 아, 네. 이거 오늘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8시까지. 네. 우리 장윤희 변호사님 저는 어떻습니까?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벌써 교육감 하셨군요. 선거에 대해서 한 표 행사했습니다. 저는 뭐 경기도민이라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 이 투표율이 좀 많이 낮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감 선거는 좀 많이 매우 낮더라고요. 낮는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지자체 4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어느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부산 금정. 금정구청장 선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는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 그 대부분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일단 야권이 단일화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 네. 뭐 이런 상황이어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실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뒤집혀서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깜깜이 선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앞섰어요. 예, 그런 앞섰어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정. 예. 근데 부산이라는 곳이 사실 금정이라는 곳이 뭐 우리 총선 때도 봤지만 여론조사하고도 결과는 또 달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건 사실은. 아니, 물론 이제 없습니다. 총선 때는 네. 마지막에 네. 백석은 지켜달라. 그게 좀 참 작동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보수 결집 때문에 당초 예상은 총선 때 5석에서 7석 정도는 민주당이 네.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한 석밖에 못 했죠. 전재수 의원 지역구 맞습니다. 딱 예. 한 개 예.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어디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저는 장윤희 이렇게 변호사님은? 받아서 부산금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을 때 이 지역구는 13%포인트 차 두 자릿수로 많이 이겼던 지역인데 네.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지표가 있어서 해볼만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역은 민주당이 단 한 번만 이겼던 지역이더라고요. 구청장 선거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또 정치적 미래와도 연동이 돼 있어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영광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거기 진보당의 강세가 네. 좀 있다. 3파전, 4파전 얘기가 3,4파전으로 되는데 진보당이 정말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이제 그 진보당 의원이 보궐에서 됐을 때 그렇죠. 거기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를테면 저희 이 미장원에 가서 안녕하세요 후보 이제 소개하고 이러다가 네. 그 쓴소리를 하고 당신들 이번에는 뽑아주지만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와서 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너무 놀랐던 게 그분이 다시 와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저희 당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미장원 사장님한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고 본인도. 그래서 대박이네요. 이런 정치가 또 이 네. 유권자분들한테 울림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결과가 이제 오늘 8시 또 자정이 넘어가면서 결과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 양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뭔가 리더십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도 좀 말씀 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정구청장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정구청장이겠죠, 어쩌면. 네. 그 국힘이 이제 지키는 상황이 됐다. 지켰다.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지는 상황이 됐다. 이거는 참. 그럼 제가 보기에는 쫓겨날 겁니다. 아유, 거의 그 그 웃으면서 그렇게 쉽게 말씀.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장? 왜냐하면 금정을 지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로 김기현 대표가 나갔으니까. 물러났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눈에 가신데 네.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정리할 거 그러면 아니에요. 좀 반대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친윤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금정구청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실제로 선거에서 실제로입니까? 선거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를 전혀 도와주지 않거든요. 아. 거의 고립시켜서 아하. 친윤 친한 갈등 구조를 계속 만들잖아요. 여권 아하. 내에서. 예. 그게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결과에 따라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호남의 영광군수 선거에서 이제 혹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이 텃밭이잖아요. 안 된다. 이 텃밭에서 진보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 예를 들면 당선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 호남이 그 문제를 삼고 있구나. 소위 민주당의 안방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그 리더십의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네. 예. 영광하고 곡성은 지금 사전투표가 40%가 넘습니다. 와. 매우 높아요. 굉장히 거의 높아요. 원래 선거할 때도 그 정도 나오기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그만큼 열기가 있다는 거고요. 아, 열기가 있다는 특히 거죠.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혁신당까지 3파전. 무소속도 되게 센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안 된다면 뭔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여러 변수 그리고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네. 진보당 선전에서 조국혁신당이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것도 있겠네요. 예, 거기가 더 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클 것 왜 같아요. 월세살이 한다고 뭐 네. 지금 전남에 엄청 가 있었잖아요. 예, 일단 너무 올인했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데다가 네. 지금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하는데 비례정당이잖아요. 네. 지역에 어떤 거점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를 하나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좌초가 된다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왜냐하면 조국 대표도 지금 이제 사법적으로 재판이 있죠. 예, 재판이 있고 그거는 실형 2년이 나왔고 파기환송이 되거나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좀 어려운 국면을 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놓일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번 선거가 작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 4개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웃으셨어요. 명태균 씨. 야, 명태균 씨가 카톡 메시지, 김건희 여사랑 같이 했던 카톡 메시지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공개하겠다. 내 2,000장 갖고 있다. 네, 진짜 나 사진하고 막 다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로하는 이유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새치혈을 이유로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너무 무시하고 예.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방송에서. 뭐 예.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마치 감옥 가야 되고 구속시켜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있는 사실을 왜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하지 않았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많다. 실제로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하고 거의 매일 통화했는데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하나 딱 꺼내준 거죠. 셉니다. 오빠입니다, 오빠. 오빠 누구? 친오빠입니까, 진짜로? 아니 친오빠일 수도 있다라고. 왜냐면 명태균 씨도 막 대답이 아유 친오빠랑,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 맥락에서 오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오빠 얘기를 꺼내니까 이 어떤 이준석 대표와의 그때 뭐 만남을 뭐 조율하거나 막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죠. 명태균 씨는 이게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였다가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문제예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친오빠에 대해서 제가 인수위 출입 기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오빠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그냥 그 혈연일 뿐인데 인수위 과정에서 기자들과 접촉하고 뭔가 부적절하다고 인식이 된다라고 기자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될 소지도 농후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빠가 했다면 오빠가 왜 여기에 연관을 하고 명태균 씨 여기저기서 이 인수위 단계부터 대선 치르는 과정까지 다 여러 국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오빠랑의 연결고리는 또 뭡니까? 친오빠라면. 그렇죠. 그것도 비선의 하나의 또 실체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문제죠. 이건 무슨 뭐 용서해달라, 무식하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빠 이거 문자? 저도 어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누구냐? 제가 이준석 대표가 가깝다고. 요때가 언제? 이 카톡에 준석이 이름이 있다고
이게 언제 때 거냐 그런 질문을 저도 궁금해요. 날짜가 없더라고요. 질문을 좀 드리고 카톡에. 싶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카톡 내용이 오갔는지는 예. 모르겠는데 예. 뭐 일설에 의하면 입당 전에 있었던 뭐 카톡 내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이름이 나온 걸로 봤을 때 네. 또는 그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울산 해동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건 너무 멀다. 예. 그건 너무 멀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선 친오빠라고 하는 분이 정치적으로 큰 뭔 역할을 했던 기억은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친오빠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네. 예. 그리고 통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그 녹취록에 나왔을 때 우리 또 오빠는 비슷하잖아.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맥락상? 오빠라 그거 칭하는 것은 통상 누구겠느냐. 네. 뭐 그건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면 사실은 오빠가 누군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를 할까요? 또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00장 다 공개하겠다. 매일 하나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김재원 최고가 지나치게 쓸데없이 자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구도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명태균 씨. 명태균 씨는 쥐고 있는 게 많고 잃을 게 없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는 정치인이죠. 이 최고위원이에요. 지위가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제가 어제도 이 추가로 통화한 내역을 들어봤더니 나 2,000개 갖고 있고 계속 까겠다는 거잖아요. 2,000개입니다. 그리고 오빠라는 거 하나만 카톡을 캡처해서 공개를 해도 예.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나는데. 육성이 공개되면 어떡할 어떻겠습니까? 건데요? 육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죠. 뭐 자기 4개 핸드폰, 휴대전화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럼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김재원, 나경원 뭐 이렇게 지금 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태균 씨 상황을 가지고 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마치 명태균 씨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 졌고 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도 졌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명태균 씨한테 돌리는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뱉었던 얘기인데 김재원 최고가 사과? 내가 보기엔 정치인이 사과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이런 않을 상황에서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자기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이 상당히 장기간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또 다음 주인가요? 네. 21일 날 국정감사에서 예.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도 뭐 그제 나오든 그날 나올 수도 있어요. 채택은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 상황은 조금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느끼는 게 재판이고 방송이고 참 모든 사람이 캡처나 녹취 앞에서는 참 할 말 없죠. 할 말이 없어요. 뭐라 합니까? 증거가 딱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조작된 거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거 앞에서는 누구도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와. 의아한 거죠. 사실상 원래 5분 만에 들통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죠. 뭐 네. 2번밖에 안 만났다. 이준석 대표가 바로 직격하지 않습니까? 네. 새빨간 거짓말 이러면서요. 그리고 맞지 않고요. 사실 네. 그 뒤로는 함구해요. 네. 뭔가 잡혀도 덜미가 단단하게 잡힌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하게끔 행동하고 있다. 이거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사실관계 파악해서 참모들이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부에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제 단독 보도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2% 더 올려주라. 그래서 보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명태균 씨의 육성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단히 문제죠. 네. 사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문제인데 이게 그 공표용은 아니었다고 해요. 네, 내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표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심기보자용 여론조사였는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좀 지지하고 본인이 또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끌어가려면 네. 여론조사가 좀 잘 나왔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심기를 보자 하는, 왜냐하면 일반의 공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랬을 가능성 혹시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20, 30대가 대부분 그게 안 차요. 다 안 차니까. 예, 다 안 차니까 그걸 보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 보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주관적인 뭔가 개입된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뭐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조작을 한다면 이거는 법 위반일 수도 완전히 있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죠. 네. 왜냐하면 이런 녹취가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게 비공표용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하는 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은 거고요. 네. 당연하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이거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3억 7천만 원 예. 정도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한데 설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비공표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신고한 내역이 없어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 법률적인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받으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어쨌든 지금은 벼랑 끝에 선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CBS 보도에 따르면 대선 직전 여론조사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다라는 보도가 또 녹음이 있습니다. 안철수 당시 이제 뭐 이재명 윤석열 있을 때도 윤석열 후보가 개장 앞선다고 계속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지금 하면 여론 조작이고 심각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심각하죠.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게 사실관계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선 직전에 각 당이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네.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대체로 각 당이 자기 주장들 많이 해요. 그렇죠. 그건 예. 있죠. 예. 내가 이긴다. 예. 우리가 이긴다. 내가 유리하다.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그걸 가지고 그 지지자, 네. 그다음에 혹시 선거운동 하신 분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필하는 거죠. 예.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지점들 속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건데 네. 마치 그것을 명태균이 다 조작했다.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네. 벌을 받아야 될 건 벌을 받고 예. 이래야 된다라고 좀 보여진 거예요. 자,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시 돌아가서요. 뭐 누구랑 친했거나 누가 더 알거나 이게 아니고 어쩌면 김건희 여사가 선거 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국정 과정에서도 개입한 부분, 중간에 공천까지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핵심이죠. 그 부분이 앞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뭐 배나 이런 걸 이렇게 장난감배 같은 걸 눌러놓으면은 이게 한순간은 가라앉지만 손을 떼는 순간 확 올라오잖아요. 아하. 지금 약간 그 임계점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떠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 김 여사한테 권력을 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마치 공동정부인 양 행동한 것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박영선, 양정철 카드 이거 실체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적 라인에선 왜냐하면 인사, 정무, 비서실장 다 그때 카드 검토한 적 없다고 했는데 있다라고 언론에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들은 기자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죠. 김 여사와 친한 그런 참모들이 그 라인에 없으면서 은근슬쩍 기자들한테 흘렸다는 거예요. 국회 통과해야 되지 않겠어? 민주당 협조 받으려면 이 카드 괜찮지 않아? 이런 걸 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십상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는데 왜 월권을 하고 그리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더라. 너무 많아서. 그 자리에 보낼 수가 없더라. 대통령 면전에서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민망한 언행을 김건희 여사가 일삼았다. 이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수 언론에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을 염두에 두고 한덕수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라는 칼럼을 쓴 동아일보 대기자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가로서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자문하는 회사의 그 스타트업 대표가 이러시더라고요. 외국이랑 계약이 매끄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나라 리스크가 있다. 너희 나라 대통령 어떠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경제, 정치 다 훼손시킨 거에 대한 책임을 이 정부는 지십시오. 어떻게 보시면 이거 비선 부분까지 한번 같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예. 뭐 부부가 선출된 걸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한번 네. 그걸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십상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정윤의 문건 나왔는데 그 문건의 내용이 권력 서열 순위가 나옵니다. 네. 예,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뭐 네. 이런 게 돌아요. 그러면서 수사를 문건 유출로 수사를 합니다. 네. 문건 내용을 보고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차단하고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됐다면 당시 박관천 경정이 예. 구속되가 조사 그 사람을 조사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게 지금 그때는 그래도 집권 4년 차, 3년 차 말 4년 차 네. 이런 뒤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인데 지금은 좀 절반도 안 된 반도 상황에서 안 됐어요. 11월 돼야 한번 절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여사 라인에 갖고 7인방이 나와요. 네. 예, 그 십상시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권력 서열 순위가 나옵니다. V0, V1, V2가 나와요. 네. 예. 예.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남았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내년 네. 상반기까지 해서 정치적으로 큰 회오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우선 국정운영 그 지지도가 너무 낮아요. 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 다시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려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쉽지 않아요. 자, 그 오랜 동안 정치를 했다는 YS와 DJ도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아들들을 다 감옥에 다 보냈어요. 감옥 보냈어요. 그 예. 좋아하는 김현철을 예. 울면서 감옥 보내 기자회견했습니다. YS YS가. 김현철 보냈죠. 예.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 다 보냈죠. 보냈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큰형 보냈죠. 예, 이상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형 보냈어요. 네. 다 임기 중에 그랬습니다. 예. 가족이라도. 예. 근데 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보수 유튜버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네. 김건희 여사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완전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네.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그걸 용인할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네. 상황에서 뭐 우리 장인 변호사님 보시기에 여당도 좀 무력해 보이고 대통령실은 뭐 해명다운 해명도 아니고 말씀대로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앞으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 정부가 살아날 네. 부분은 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예. 김건희 여사를 정확하게 수사하고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 네. 솔루션은 민주당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이 방법일 텐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 칼럼에서 본 내용인데 그러더라고요. 많은 정치 원로 법조계 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한다는 거예요. 네. 아내 문제 제대로 단속해야 된다. 아내 문제에 정확하게 수사를 하든 매점을 지어야 된다. 네.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처에게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중앙일보. 네. 아, 이게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본인의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틀렸다. 자, 그렇다면 키는 어쩌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선거도 있고. 아니,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 전당대회 나오면서 얘기했잖아요. 했는 거를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 네. 결국은 본인이 한 얘기가 지금 시건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른바 친한, 친윤 뭐 갈등 이런 게 선거용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재보궐 선거용. 아하. 예, 부산에 이기려면 중도층이 와야 되잖아요. 아. 그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거용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른바 과거에 6.29 선언이 나왔을 때처럼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런 작품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열어줘야 될 텐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정권을 지키는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과연 그게 열리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결기를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하고도 계속 있었고 뭐 정치인이라면 결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할 땐 결단해야 됩니다. 참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듭니까? 못하거나 늦거나. 제가 보기에는 힘이 없죠. 아, 힘이 없다? 네, 그리고 원래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의원들 포섭해놔야어야죠. 이게 힘이 생긴다는 건 그 판이 열렸을 때입니다. 네. 결국 전당대회 기간 중에 가장 그 지지율이 높았고 당원들과 그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 힘을 가지고 세게 치고 민심이 본인한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꺾였어요. 그 시기를 놓쳤다. 네, 왜냐하면 그때 3자 특검도 추진하고 뭔가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끌고 갔으면 한동훈 향이 좀 다르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만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제대로보다는 항상 그냥 다르게 얘기해요. 법도 네. 그런 것 같고. 가볍고 그 수가 빤히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논평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네. 선거 앞두고서만 옳은 소리 한다, 바른 소리 한다. 전당대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당대회 용에 불과했던 거죠. 최상병이 순직했는데 그걸 본인의 선거에 활용했다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요.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아마 부산에서 이런 중도층 표심 이런 부분 굉장히 급하니까 네. 대통령과 분리하는데 그걸 해낼 수 있으니까 본인 법무부 장관일 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누가 뭉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미래는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